돌에 새겨진 얼굴이 정으로 깎입니다. 신전의 이름이 지워지고 무덤이 숨겨지죠. 이집트 3000년 역사에 여성 파라오는 7명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역사에서 지워진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알렉산드리아 궁전에서 한 여성이 죽어갑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였죠. 로마 역사가들은 그녀를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한 판무 파탈로 기록했는데요. 당시 발행된 동전을 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납니다. 메브리코의 강한 턱선, 이건 미인이 아니라 군주의 얼굴이었거든요.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중 유일하게 이집트어를 배운 통치자였습니다.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람어, 에티오피아어까지 5개 언어를 구사했고 수학과 천문학 논문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지식인이었죠.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녀가 그들을 도구로 썼던 겁니다.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전설도 의심스럽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독극물 연구자였거든요. 독사는 느리고 불확실하죠. 그녀가 정말 죽음을 선택했다면 빠르고 확실한 독약을 골랐을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로마 남성들은 그녀를 전략가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클레오파트라는 운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역사에 이름이 남았으니까요. 다른 여성들은 훨씬 더 철저하게 지워졌거든요. 기원전 1155년경 람세스 3세 궁전 하렘에서 한 여성이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티에라는 파라오의 부인이었죠. 그녀 아들 펜타웨르는 후계 서열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티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궁전 관리들을 포섭했고 남부 누비아 부대 사령관까지 끌어들였으며 왁스 인형의 저주를 걸어 경호대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실행일은 계곡의 아름다운 축제 기간이었어요. 파라오가 테베 네크로폴리스로 행렬을 이끌고 가는 날, 암살자들이 서부 타워 하렘으로 침입했습니다. 람세스 3세는 목이 척추까지 절단당했고 엄지발가락이 잘려나갔죠. 현대 CT 스캔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방어 상처가 없었다는 건 완전한 기습이었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람세스 아들이 즉각 반격에 나섰고 28명이 체포되었거든요. 티에를 포함한 공모자들은 처형당했을 뿐 아니라 이름까지 저주받았죠. 아문이 사랑한다는 뜻의 메리라가 라가 증오한다는 메세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티에가 전체 음모를 설계했다는 사실입니다. 칼을 든 건 남성들이었지만 인맥을 동원하고 계획을 짠 건 여성이었죠. 누가 더 위험했을까요? 실행범보다 기획자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녀는 권력 앞에서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이번엔 기원전 147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이집트 왕좌에 앉는데요. 하트셉수트였습니다. 처음엔 어린 조카 투트모세 3세를 대신해 섭정을 맡았다가 점차 완전한 권력을 장악했죠. 남성 복장을 입고 인공수염을 착용했으며 공식 문서에서 남성 대명사를 썼습니다. 왜냐고요? 이집트에서 왕은 남성이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남성의 모습을 취해야 했던 겁니다. 하트셉수트 치세 22년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전쟁 대신 무역을, 파괴 대신 건설을 선택했거든요. 카르나크 신전을 대규모로 확장했고 데이르 엘바하리에 장제전을 지었으며 푼투로 5척의 배를 보내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녀 비문엔 이렇게 적혀 있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 어떤 왕도 이런 경이로움을 가져오지 못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자 투트모세 3세가 즉위하면서 체계적인 말살이 시작됩니다. 모든 조각상이 파괴되었고 오벨리스크에서 이름이 깎여 나갔으며 왕명록에서 삭제되었죠. 벽화에서 그녀 모습을 지우고 다른 파라오 그림을 덧그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투트모세가 그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적 계산이었죠. 하트셉수트가 성공한 여성 통치자로 역사에 남으면 다른 여성들도 왕위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거든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지워야 했어요. 20세기 초까지도 학자들은
그녀를 권력에 굶주린 계모로 묘사했습니다. 어린 왕의 권리를 강탈한 나쁜 여자로 그렸죠. 하지만 고고학 증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집트를 번영으로 이끈 탁월한 행정가였고 백성들에게 사랑받은 통치자였던 겁니다. 모든 권력 있는 여성이 사후에 지워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더 영리한 방법을 찾았거든요. 종교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테베에는 아문의 신녀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이집트 땅의 3분의 2와 배의 90%를 통제했어요. 파라오보다 더 부유했던 겁니다. 게다가 결혼이 금지되고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차기 신녀를 입양으로 지명할 수 있었죠. 사실상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누비아 쿠시 왕국의 카슈타는 군대를 보내지 않고 상 이집트를 장악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딸을 테베의 아문의 신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순간 상 이집트 전체가 그의 통제 아래 들어왔죠. 종교 권력이 군사력보다 강했던 겁니다. 이 여성들은 파라오처럼 화려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오래 권력을 행사했어요. 기록이 적게 남았다는 건 오히려 그들이 위협받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종교 영역에 머무는 건 허용했으니까요. 정치 권력만 빼앗지 않으면 됐던 겁니다. 아문의 신녀들은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죠. 마지막으로 네페르티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케나텐의 왕비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냥 왕비였을까요? 아케타텐 신전 벽을 보면 이상한 점이 나타나거든요. 네페르티티도 왕관을 쓰고 있고 적을 타격하는 장면에 등장하며 파라오 전용 의식을 주도합니다. 일부 부조에서는 아케나텐보다 그녀가 더 크게 그려져 있기도 해요. 크기는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아케나텐이 죽은 후인데요. 네페르네페루아테이라는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게 네페르티티라고 주장하죠. 그녀가 단독으로 통치했다는 증거가 파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케나텐의 종교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후계자들이 이 시기 전체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거든요. 새 수도 아케타텐은 버려졌고 신전들은 해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페르티티의 진짜 역할도 함께 사라졌죠. 그녀가 종교혁명의 진짜 주도자였는지 단순히 지지자였는지 혹은 반대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건 베를린 박물관에 있는 석회암 흉상뿐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권력자가 아니라 고대 세계 최고의 미인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만 주목했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정치적 업적은 지워지고 외모만 남았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성공한 여성 통치자는 사후에 기록이 말살되었고 실패한 여성은 악역으로 기록되었으며 조용히 권력을 행사한 여성은 아예 역사에서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성 후계자들은 여성 통치의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트셉수트가 성공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다른 여성들도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고 물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야 했습니다. 기록을 장악한 건 남성 신관들이었고 역사를 쓴 건 남성 서기관들이었으며 왕명록을 만든 것도 남성 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여성 통치자를 각주로 만들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투트모세 2세와 3세 사이에 껴있는 이상한 예외가 되었고 네페르티티는 아케나텐의 아름다운 장식품이 되었으며 클레오파트라는 로마를 유혹한 요부가 되었죠. 진실은 그들이 본문이었다는데 말입니다. 현대 고고학은 조금씩 진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트셉수트의 미라가 2007년에 확인되었고 DNA 분석으로 그녀가 실제로 왕족 혈통임이 입증되었죠. 네페르티티 무덤을 찾기 위한 레이더 탐사가 계속되고 있고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3000년 동안 쌓인 편견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트셉수트를 권력에 굶주린 여자로 보고 클레오파트라를 유혹의 화신으로 보거든요. 교과서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부차적인 인물로 다뤄집니다. 이집트가 무너진 건 여성을 배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제국을 지탱했죠. 문제는
후대 남성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성별도 중요합니다. 남성이 쓴 역사에서 여성들은 각주였지만 실제 역사에서 그들은 본문이었어요. 돌에서 이름이 지워졌어도 조각상이 부서졌어도 그들이 남긴 신전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들이 체결한 조약은 효력을 발휘했고 그들이 세운 제국은 수백 년을 더 지속되었죠. 물리적 흔적을 지워도 역사적 영향은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업적이 지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3000년 전처럼 망치와 정으로 이름을 깎아내진 않지만 기록에서 빼거나 공동 업적으로 희석시키거나 남성 동료의 것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집트 여왕들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하트셉스트의 이름이 신전 벽에서 깎여 나간 것처럼 현대에도 여성 과학자의 이름이 논문 저자 목록에서 빠지고 여성 예술가의 작품이 남성 스승의 것으로 귀속되며 여성 정치인의 업적이 남성 동료에게 돌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가 있고 독립적인 학자들이 있으며 페미니스트 역사가들이 있죠. 하트셉수트는 3000년 후에야 복원되었지만 현대 여성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이집트 여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성 복장을 입거나 종교 권력으로 우회하거나 음모를 꾸며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업적이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죠. 하트셉스트가 수염을 붙여야 했던 것처럼 현대 여성들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권력은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돌에 새기는 자가 역사를 만들고 이름을 지우는 자가 진실을 왜곡하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하트셉수트의 신전이 남아있듯이 우리도 흔적을 남겨야 해요. 디지털 시대는 기록을 지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투투모세 3세처럼 조각상을 부수고 벽에서 이름을 깎아낼 순 없죠. 하지만 알고리즘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위키피디아 편집 전쟁이 벌어지며 소셜미디어에서 집단 공격이 일어납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집트 여왕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지워진 역사의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증거들이죠.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는 여전히 카르나크에 서 있고 클레오파트라의 동전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아문의 신녀들이 통제한 토지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울 순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망치로 두드려도 아무리 이름을 깎아내도 흔적은 남았어요. 그리고 3000년 후 고고학자들이 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죠.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들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유능해서 지워졌다는 사실이죠. 하트셉수트가 실패한 왕이었다면 굳이 모든 기록을 말살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성공했기 때문에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네페르티티가 단순한 장식품이었다면 굳이 그녀의 통치 기록을 지울 이유가 없었죠. 클레오파트라가 정말 무능한 요부였다면 로마는 그토록 긴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지운 건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역사를 쓰고 있고 누군가는 지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죠. 기록하는 쪽인가, 지우는 쪽인가, 하트셉수트의 이름을 깎아낸 석공의 후예가 될 것인가, 그녀의 미라를 찾아낸 고고학자의 후예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이집트 여왕들은 3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돌에서 지워졌어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고 조각상이 부서졌어도 신전은 서 있으며 이름이 삭제되었어도 업적은 증명되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3000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우리는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반박하고 복원할 수 있으니까요.